해외에서 입국한 도민 가운데 한 명이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북의 환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대출을 받는데 3주가량 걸려 긴급대출이 맞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완주군 등 일부 시군이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 군산과 남원을 잇따라 방문해 후보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남원에서는 민주당 상대 후보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입국한 도민 가운데 한 명이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2명까지 더하면 이틀 사이에 해외 입국 도민 가운데 3명이나 환자로 판명된 겁니다. 해외 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에 사는 여대생 22살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어학연수를 하다 그제 오후에 입국한 A씨는 어제 덕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귀국하는 동안 마스크를 썼고 집과 보건소만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단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부모와 언니 등 3명입니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북의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해외 입국 도민 가운데는 5번째 환자로 기록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해외 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자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귀국 3일 안에 검사를 받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이후 해외에서 들어온 도민이 400명에 가까운 데다 하루에 수십 명씩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고 입국 때 증상이 없는 외국인 관광객과 근로자는 자가격리하지 않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음성인 경우라면은 능동감시 형태로 중앙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여러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관리하는데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전라북도는 해외 입국 도민과 외국인에 대한 이송 체계를 추가로 마련하는 등 보다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 대책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홍창용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몰리고 보증심사 등으로 대출을 받는데 3주는 기다려야 해서 긴급대출이 맞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전합니다. 전주 소상공인진흥공단. 연이율 1.5%의 초저금리 코로나 대출을 신청하려는 발길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90%가 줄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꽁쳐요. 꽁쳐는 날이 많아요. 그리고 대출 같은 것도 많이 받아갖고 있는데 벌어서 이자도 갚고 우리 생활비도 오고 의료보험료도 못 내고 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수백 명이 몰리면서 대출 상담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왔었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다시 오라고 해서 오늘 온 거거든요. 이거 지금 다른 데도 다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해서 될런가도 모르겠고. 신용보증재단은 대출 신청 창구를 늘렸습니다. 신청이 몰리다 보니 시중 은행들까지 나서서 상담과 접수를 도와주는 출장 사무소까지 생겼습니다. 문제는 대출 신청자가 많아 실제 대출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공예방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2천만 원 넘는 매출을 올리던 이모 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달 초 코로나 대출을 신청했지만 20일 가까이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직원 한 명은 휴직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긴급하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2달, 빠르면 1~2달 걸린다고 하면 그게 긴급인 거 과연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급한 불을 끄기까지도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냐라는 게 사실은 매일매일이 두려워요. 신용보증재단은 1,000만 원이 넘는 대출은 보증이 필요한데 보증심사 절차를 앞당겨도 3주는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합니다. 점포에서
직접 상담 접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못해도 2, 3주 안으로 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들어온 코로나 대출 신청 건수는 12,400건에 금액으로는 4,200억 원이 넘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에 도입에 따른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전라북도와 일부 지자체가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준공영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안에 준공영제 기초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완주군은 오는 6월 이서면에서 시범적으로 지간선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선버스를 민간에 맡길지 아니면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선택할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완주군 전 지역에서 지간선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대비하여 노선 계획을 수립하고 공영제, 민영제 등 운영 주체 선정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도 1억 원을 들여 다음 달에 공영제나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준공영제가 적절한지 지난해부터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버스 노선 체계 구축과요. 그 버스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그 준공영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전체 18개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경영 진단을 실시해 운송 원가를 올해 안에 각 시군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근거 자료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영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4.15 총선의 대진표가 확정된 후 맞은 첫 번째 휴일.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초박빙 경합 지역인 군산과 남원을 잇따라 방문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남원에서는 상대 후보가 찾아와 몸싸움까지 벌어졌을 만큼 날선 신경전이 한층 더 고조됐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조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3차례, 자신은 4차례 이상 군산을 방문한 것 같다며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원내에 진출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서 조선소 재가동에 당 차원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영대 후보의 공약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영대 동지와 힘을 합쳐서 군산조선소가 정상 가동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군산과 함께 또 다른 격전지인 남원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며 이강래 후보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런 건 어디서 받아와요? 여수입니다. 여수. 그래요. 장사 잘하시고 어렵더라도 잘 버텨주시고. 힘내세요. 남원의 최대 현안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리산 친환경 열차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한편 시장 입구에서 시작됐던 기자회견에 미리 와 있던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나타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라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국회의원 인사했다는데 이 과정에서 이강래, 이용호 후보 측 지지자들 사이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져 기자회견이 시장 식당으로 옮겨져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그것을 통한 전북의 발전을 더 당길 것이냐 지체시킬 것이냐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일부 후보들의 TV 토론회 거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정이 허락하는 한 토론회에 임해주기를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민생당 전북도당은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전북 방문에 대한 보도 자료를 통해 선거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이 전 총리는 전북 도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탄소법,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같은 현안들이 무산됐거나 지지부진한 데 대해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행정부를 대표하던 이 전 총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인사의 중도 낙마로 치르게 된 재보궐선거로 인해 3억 6천만 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함께 치르는 진안군수 재선거엔 국고에서 모두 3억 5,200만 원이 들어가고 전주 마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는 670만 원, 군산 바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는 460만 원이 각각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진안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이항루 군수의 당선 무효형에 따른 것이며 전주 마선거구와 군산 바선거구는 당초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뇌물수수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인한 중도 낙마에 따른 것입니다. 군산시가 짬뽕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입점자 모집 실패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짬뽕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입점자 지원을 위한 운영 지원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짬뽕 거리 특화 사업은 지난해 입점 의사를 밝힌 9개 업소 가운데 한 곳만 문을 열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전주의 단설 유치원 3곳이 문을 엽니다. 전북교육청은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효천지구의 한 곳씩 3개 단설 유치원이 10학급에서 14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9일까지 유치원 이름을 공개 모집합니다.